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테마주 주식 김스타TV입니다. 지난번 영상을 한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스크립트 자체가 지난번 영상 스크립트를 제가 그대로 띄워놨는데, 제가 지난번에 코로나 1,000명 이상 확진되면서 3단계 검토 중으로서 월요 일정 예측은 재택근무 테마, 음악 변동 테마, 실급료 제지 테마가 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적어드렸습니다. 일단 제가 적어드렸던 종목들 모두 다 급등을 했는데, 종목별로 한번 살펴보시면 제가 재택근무 테마는 대장주 ECS다라고 적어드렸는데, 오늘 ECS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갭상할 거라고 말씀드렸고 저가에 담으셔야 된다고 했는데, 뭐 아침에 13% 정도에서 시작을 했다가 최소로 한 10% 정도, 11%까지 떨어졌다가 결국에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왜냐면 이 종목은 재택근무 테마 대장주로서 시총이 가장 낮은 종목이기 때문에, 시총이 상한가를 쳤는데도 1116억으로 낮기 때문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알서포트 알서포트도 오늘 급등했죠. 알서포트, 뭐 링네트는 급등을 했나요? 링네트 다 올랐네요. 소프트캠프 전부 다 급등했죠. 전부 급등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언급했던 종목들, 음압변동 테마로는 제가 GH 신소재 SY라고 적어드렸었는데, 오늘 그 음압변동 테마 중에 상한가가 다른 종목으로 나왔죠. 오텍이라는 종목이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GH 신소재는 3.72%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고, 일단 종목별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GH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뭐 무난한 상승을 했다, 뭐 특이한 사항은 없고요. 그냥 뭐 무난하게 올랐다. SY 같은 경우에는 장초에 많이 올랐다가 음봉을 기록했는데, 개인적으로 SY는 앞으로 매매를 하면 안 된다고, 매매 금지 종목입니다. 왜냐면 이 공시 보시면은 신주인 인수권이 너무 많습니다. 신주인 인수권, 뭐 BW죠. 제가 지난번에 SY 상한가를 기록한 다음 날 그 장초반에 팔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추가 상장 그 신주인 인수권 추가 상장 BW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주 인수권으로 인해 폭탄 매도세가 나온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장초에는 떴는데, 장초에는 좀 급등을 했는데, 신주 인수권에 따라서 폭탄, 오늘도 상장되는 종목 그 주식수가 30만 주가 있었거든요. 갑자기 매도 폭탄이 나오면서 무너지는데, 이런 종목은 신주 인수권으로 인해서 지금 계속 추가 상장이 이루어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매를 금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오텍 이 종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왜 이 오텍이 상한가를 쳤는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텍이 상한가를 쳤다는 거에 대해서 좀 재밌는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왜 상한가를 쳤냐면, 여기 보시면 코로나직 그 음압병실 테마로가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 나온 다른 테마들에 비해서 오텍이 그동안 오른 상승세를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거의 안 올랐습니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차트 보시다시피 음악변동 테마에 들어와 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주가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텍이 상한가 친 이유는 타 테마 종목 대비 저평가되어 있고 급등한 적이 이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테마들은 두세 배씩 다 올랐는데 유독 오텍이라는 종목만 그동안 오르지 않았습니다. 음압변동 테마로 거의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시세를 한번 크게 받아서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듯이 한 동일 테마에도 영원한 대장주는 없습니다. 한 테마에 있다가 A라는 종목이 대장주가 됐다가 A라는 종목이 뭐 단일가 매매에 들어가든가, 아니면은 뭐 경고 예고 공지가 뜨다든가 변수가 발생이 됐을 때는 항상 그동안 시세를 받지 못했던 다른 종목들에서 큰 시세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기록한다는 점을 이런 종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급료 제지 테마의 같은 경우에는 한국 패키지 2.5% 올랐고, 뭐 신풍제지, 서울식품, 신풍제지 장초반에 많이 올랐죠. 서울식품 모두 올랐습니다. 제가 지난번 언급드렸던 종목들이 모두 다 무난하게 상승하는, 전부 다 급등했죠.
전부 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종목이 급등을 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월요일부터 다시 코로나 수남에 급등을 할 거라고 예측했던 부분이 모두 적중을 했습니다. 특히나 처음 대장주로 적어드렸던 ECS가 상한가를 기록하면 하는 모습 보여드렸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영상 사실 조회수가 별로 나오진 않았는데, 제가 영상으로 설명드렸던 모든 종목들이 급등을 했고, 대장주로 찍어드린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포인트 모바일이라는 종목을 소개시켜 드렸죠. 지금 아마존과 아마존 테마 대장주로서 아마존과 납품 계약을 했고, 신주 인수권을 다 아마존에 부여하면서 지금 공모가 대비해서 4배 상승하긴 했지만, 현재 주가가 6만원 저평가되어 있고 최대 20만원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재미있는 시장 주도주다라고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오늘 저는 그 장 초반에는 사실 코로나 순환매 테마에 들어갔다가 포인트 모바일의 장 초반 흐름을 보다가 호가창을 좀 보고 있었는데, 이거 분명히 급등할 수밖에 없겠다, 세력이 너무 크게 들어와 있구나 싶어서 그 종목을 매도하고 바로 포인트 모바일로 갈아타서 오늘 단타로 큰 수익을 냈습니다. 포인트 모바일이 오늘 22% 3%까지 급등을 했다가 장 막판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오늘 제가 매매했던 종목은 포인트 모바일로 크게 수익을 냈고, 그 다음에 소프트 캠프 잠깐 들어갔다 나왔고, SY 제가 들어갔는데 오늘 신주 인수권에 따라서 매도 폭탄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는 이 종목은 절대 매매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SY는 앞으로 절대 매매하지 마시고, 오늘 개인적으로 코로나 수업에 아침에 잠깐 들어갔다가 포인트 모바일로 다시 포인트 모바일의 그 호가창 시세를 봤더니 큰 급등이 나올 것 같아서 포인트 모바일로 갈아탄 뒤에 큰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무튼 오늘 포인트 모바일이 무너졌는데, 내일의 흐름은 어떻게 예측을 하냐면, 오늘 장 막판에 무너지는 모습, 그리고 그동안의 포인트 모바일의 신규 상장 대장주 역할을 했다면, 오늘 장중에 엔젠바이오가 대장으로 다시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내일도 포인트 모바일은 부대장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고, 엔젠바이오가 급락하게 되면 그 포인트 모바일도 급락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엔젠바이오 주가 상황 흐름을 보고 매매 여부, 재개 어떻게 매매를 할지, 지금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 들어가지 않고 기다리는 게 맞는 건지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계속된 큰 거래량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롤러코스터 장세가 포인트 모바일 종목에서는 계속될 예정이고, 개인적인 흐름으로는 내일은 장 초반에 내일은 장 초에 마이너스 5에서 6%까지 저가 갱신을 한 뒤에 급등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시간에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침 오전에 개장하고 나서 좀 많이 빠졌다가 다시 한번 반등 흐름 주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아마 엔진바이오가 대장주로, 지금 신규 상장 대장주로 올라섰기 때문에 엔진바이오 주가 상황 흐름 보면서 나중에 급등을 할 것 같은지 호가창도 좀 지켜보다가 매력적인 자리라고 판단이 되면 매수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면은 아마 포인트 모바일은 매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은 사실 코로나 순환매와 포인트 모바일을 매매했는데, 내일의 주력 종목은 다릅니다. 내일의 주력 종목은 무엇이냐면 서현이와와 모베이스 전자입니다. 이 두 종목이 어떤 테마의 종목이신지는 잘 아시겠죠? 바로 윤석열 테마주입니다. 윤석열 테마 대장주들인데, 서현이와는 화요일부터 단일가가 이제 풀리게 되어 있고, 모베이스 전자는 그동안 서현이와가 단일가에 들어간 동안 대장주 역할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내일 이 두 가지 종목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내일이 윤석열 그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 그 결정이 나오는 날입니다. 12월 15일로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법무부는 15일 오전 10시 30분 윤 총장에 대한 2차 징계위 심의에 들어간다. 그래서 2차 심의 징계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징계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결론이 내일 나올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사실 징계위원회 회부돼서 뭐 어떤 식으로 판결이 나와서 그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뭐 징계 하루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15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립니다. 2차 징계위원회죠. 2차 징계위원회인데 재밌는 사항은 뭐 1번으로 예를 들어서 뭐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1번이고 그쵸? 만약에 그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해야 된다고 결론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중징계로 인해 검찰총장 해임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계속 지금과 같이 검찰총장직을 유지하는 경우겠죠. 이럴 때는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윤석열의 힘을 증명하게 됩니다. 이렇게 법무부에서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논리를 들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려 했는데 결국에 징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면은 윤석열의 파워가 증명되는 거죠.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바로 급등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윤석열이라는 그 사람이 가진 힘을 정치적인 힘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할 겁니다. 두 번째로 만약에 2차 징계위원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중징계를 받아서 검찰총장직을 해임하게 되겠다고 권고가 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윤석열 정치권 편입 대선주자 등극되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검찰총장직으로 검찰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해임 조치가 되게 되면 윤석열 그 검찰총장이 이제 야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정치권에 들어와서 대선 주자가 될 확률이 높죠.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급등합니다. 내일 제가 이 두 가지 종목을 추천드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이루어져도 주가가 급등하고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가는 급등합니다. 재밌는 경우의 수죠. 두 가지 경우의 수 모두 주가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두 가지 종목을 오늘 종가에 미리 매수해뒀습니다. 종가에 미리 매수해뒀고 내일 오전 급등 시 익절을 할 예정입니다. 길게 가져갈 테마는 아니죠. 단발성 테마이기 때문에 지금 요 두 종목 내일 징계를 받든지 안 받든지 무조건 급등할 수밖에 없는 경우의 수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자로서 유리한 경우의 수고 원래 일반적으로는 이런 이슈 사항이 있을 때 항상 어떤 판결이 A or B죠. A로 판결이 났을 경우에는 급등할 수밖에 없고 B로 판결이 되면은 급락할 수밖에 없는 약간 흑백 논리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흑백 논리가 아니라 뭐 징계를 받든 징계를 안 받든 무조건 급등하게 되는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내일 이 두 가지 종목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개인적으로 미리 매수를 해뒀습니다. 오늘 종가 부근에서 제가 두 가지 종목을 미리 매수를 해두었고 내일 오전에 아마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오전에 급등할 때 익절을 해서 차익 실현을 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내일의 주력 종목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2차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이슈 사항으로 인해서 윤석열 테마 대장주인 서현이와와 모베이스 전자의 매매를 추천드리고 장 초반에 매수를 해두셨다가 한 10시 반 11시쯤에 아마 최고가를 찍을 텐데 최고가를 찍기 직전에 익절을 하고 나오시면 매매 포인트를 잡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매매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내일 다시 한번 서현이와와 모베이스 전자로 큰 수익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